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공수처가 그동안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부와 손준성 검사 그리고 국임당의 김웅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발사주와 관련한 수사를 벌였지만 역시나 예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놨습니다. 공수처는 손준성에 대해서는 7가지 혐의 중 4가지의 혐의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 처리하고 또 윗선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혐의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손준성에 대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고, 이 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선거 방해, 전자정보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텔레그램을 통해서 손준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국임당 김웅에 대해서는 손준성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기소 대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찰에 사건 이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범으로 인정이 되지만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 항목이 아니므로 검찰에 이첩해서 검찰에서 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윗선으로 함께 입건이 됐었던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국임당의 정점식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결국 꼬리 자르기 사건이 된 것이죠. 공수처 여원국 차장은 손준성과 김웅이 고발장을 활용해서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세간을 그렇게 시끄럽게 했던 이 고발사주 의혹, 결국엔 알맹이는 쏙 빼고 손준성과 김웅의 작품이다라고 공수처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이죠. 손준성이 대검 정보관실에서 자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고 독단적으로 고발을 사주했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지요. 어찌됐든 중요한 부분은 이 공수처가 대검 정보관실에서 선거에 개입한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기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어떻게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총장의 직속인 정보관실에서 국민의힘 의원과 짜고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을 했다라면 당연히 총장 역시도 책임을 물어야 맞는데, 총장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무혐의를 준다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꼼수 기소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공범인데 이걸 아무렇지 않게 그냥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낸다는 건 민주주의 헌법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공당의 의원이 검찰과 짜고 선거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결국 공수처의 이번 결과는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비판과 함께 공수처가 아니라 고위공직자 범죄 꼼수처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결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없었다라면, 검찰이 이 사건을 그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마도 이번 결과는 또 다른 결과를 내놨을 것이다. 아마 전부 무혐의 처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식구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한 검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그나마도 공수처가 검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내놓았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공수처장 임기 3년이지요. 윤석열 정권에서 공수처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권력의 눈치 보지 않는 공수처가 되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자, 한편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나 윤석열 동생 한동훈의 인사청문회입니다. 한동훈 역시도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고, 특히나 한동훈은 검언유착 사건 당시에 휴대폰을 압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라는 특권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는 등 최대한 부릴 꼼수는 다 부려 결국 무혐의 처분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한동훈만큼은 낙마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한동훈을 검찰 소통령이라고 규정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각한 결격 사유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후보자들이 수두룩하다. 한동훈은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검찰에 제출하고 인사청문회에 오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주문이죠. 본인들이 조국 전 장관에게 했던 그 기준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어디 감히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할 것이며 어디 감히 인사청문회를 받는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법과 원칙이 어떤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은 예외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큰 오산이죠. 공인이 되려면 당연히 비번부터 풀고 떳떳하게 검증을 받아야죠. 그게 바로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윤호중 위원장은 어제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도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국민에게 이미 퇴장 판정을 받았다.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실격 1순위다. 청문회에서 보인 그 오만방자한 태도도 품행 제로였다. 한 후보자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핏대를 올렸지만 전관 부패, 부동산, 부인 그림 등 산더미 같은 의혹은 이미 그렇게 살아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대하는 모습 그대로다. 국민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 국회 인준까지 갈 것도 없다. 한덕수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 그리고 특권 찬스 끝판왕인 정호영 후보자, 법카농단 원희룡 후보자 모두 국민의 퇴장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더 크게, 더 강하게 언론에 이들의 민낯을 낱낱이 밝히고 윤석열을 압박해야 합니다. 전 국민이 윤석열이 지명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고 윤석열의 인사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잘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심판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형편없는 후보자들인데 과연 윤석열의 의중은 어떨까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임명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땡큐지만 말이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자, 또한 한겨레는 한동훈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엄마 친구가 임원으로 있는 한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대를 전달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심 정황이 있다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자, 이 보도가 나가자 한동훈 측은 즉각 반박하며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글쎄요, 일반인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저들에게는 저렇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파헤쳐져 봐야 알겠지만 일반 기업에서 한 개인에게 노트북 50대를 제공했다라면 그것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는 당연히 따져봐야 할 몫이지요. 그나저나 한동훈은 참 법적 대응 좋아합니다. 그렇게 법적 대응 좋아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자신에게만큼은 관대할까요? 그런 걸 우리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